로그 2의 3이 얼마예요, 대략? 응? 0점? 아니, 1점. 1점? 잘 모르죠? 맞아요? 잘 몰라요. 우리가 수학 1을 보면, 근데 이거는 알게 해줬죠. 뭐를? 로그 2랑 로그 3을. 맞아요? 뭘 이용해서? 상용 로그 표라고 하는 밑이 10인 로그에 한해선 우리가 표를 제시함으로써 값들을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쵸? 그리고 얘도 밑에 변환을 통해 로그 2분의 로그 3이라고 쓴다면 로그 2가 대략 0.3010이고 0.4771이니까 1점 얼마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점 아마 5 얼마가 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쉬는 시간 전에 다루었던 이 정규 분포에 해당하는 확률도 매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확률을 쓸 수는 없으나 대표적인 하나를 정한다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 대표적인 하나에 한해서는 우리가 확률을 미안해요. 확률을 우리가 표현하겠다. 상용 로그 표처럼 표현을 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말을 하며 기존에 있는 x와 다르다는 표현에서 g가 n 0,1의 제곱을 따른다.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지금 90페이지 보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이 그려지게 됐고 축은 0이라는 애를 축으로 하며 이에 대한 넓이, 즉 확률은 우리가 정규분포 표, 표준 정규분포 표에 제시를 해서 구하겠다 말하는 거죠. 이때 이 표준 정규분포 표와 조금 전에 했던 대칭성을 활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상용 로그에 대한 상용 로그 표를 제시해 준 걸 우리가 기존의 로그랑 관련 짓기 위해서 밑에 변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설명했죠. 그럼 얘도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있고 표준 정규 분포랑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하고 싶으면 기존에 있던 정규 분포를 얘처럼 바꿔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걸 바꿔주는 방법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이름 붙이면 표준화라는 것은 G로 바꾸는 건데 X라는 거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어주면 그게 이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걸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X라는 애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랐다고 했을 때 걔를 이렇게 바꿔주면 이걸 따르게 된다는 것이고 이걸 따르게 된다면 우리가 앞서 말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591번부터 볼게요. 지금부터는 이거 활용하는 것만 쭉 다룰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쭉 다룰 겁니다.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여러분 문제 푸는 시간 주도록 할게요. xn 4,2,1 y라는 n m, 4의 제곱 이걸 따른다고 하죠. 1의 제곱이라서 1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2, p,
x가 2부터 4까지 사이의 확률. 자, 이 확률을 어떻게 다루냐? 이게 얼마인지 잘 판단이 안 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를 해줍니다. 이 p. x라는 것을 표준화해주면 그 g는 g라는 것으로 얘를 바꿨다면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한 거죠. 빼기 2 나누기 시그마 빼기 2 나누기 시그마를 한 겁니다. 2p 0부터 2까지가 되겠죠. 0부터 2까지가 되겠다. 근데 0부터 2까지 확률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p 3 y 2m 빼기 3 얘도 표준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p 3-m 나누기 4부터 g m-3 나누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 얘랑 얘랑 어떤 관계야? 둘이 무슨 관계야? 부호만 다른 거지. 그쵸? 얘 지금 0이 가운데야. 그럼 a부터 마이너스 a까지라고 한다면 0부터 a까지의 2배잖아. 그치? 잠깐만, 0부터 2까지의 2배가 얘랑 똑같다고? 그 말은 얘가 뭐겠어? 2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2까지랑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를 더한 게 0부터 2까지의 2배잖아. 그쵸?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m은 얼마? 11 이렇게 한다는 거죠. 0부터 2까지의 확률의 2배가 되려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거고, 그래서 얘가 둘 마침 딱 더해서 0이죠.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였겠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x라는 게 50,10의 제곱을 따르는데 p y가 89 이하의 확률은 p 2x-1이 89 이하일 확률이고 p x가 45 이하일 확률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표준화를 진행하면 45 마이너스 50 나누기 10이 되는 거라 얼마예요? p치가 마이너스 0.5 이하일 확률입니다. 자, 문제에서 0.5까지의 확률이 0.191호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0부터 마이너스 0.5까지 여기 확률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0.1915라고 되어 있거든. 내가 찾는 확률은 얼마? 0.5에서 0.1915를 뺀 값 0.3085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프랑 표준화만 잘하면 다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599번. x가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px가 m과 m 플러스 8에서 px가 m-8 이하일 확률을 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m을 기준으로 m 더하기 8이랑 m 빼기 8이 있겠죠. 대칭성에 의해서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뺀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랑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 b라고 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 그치? 그럼 a 더하기 b는 2분의 1이야. 즉 b가 2분의 1 빼기 a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찾는 건 뭐냐면 a에서
2분의 1 빼기 a를 뺀 값, 즉 2a 마이너스 0.5가 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0.3664래. 그 말은 a라고 하는 저 넓이가 px가 m부터 m 더하기 8까지의 확률이 얼마다? 0. 넘겨고 나누기 2 하면은 4332가 되는 거죠. 0.4332는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p g가 0부터 1.5까지의 확률을 했거든. 그럼 얘를 표준화하면 얘가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m 더하기 8 빼기 m 나누기 시그마가 2분의 3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m은 기분 나쁜데? 분수네. 3분의 16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확률을 그림을 봐야 돼요. 이거 그래프 안 보고 정규분포 문제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지 말아요. 알았죠?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프 그려서 대칭성 그리고 저기서 나온 숫자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대칭성을 정말 열심히 활용해야 돼요. 열심히. (604번) 자,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해 봅시다. 뭐 죄다 활용하는 문제예요. 죄다 활용하는 문제. 활용하는 문제 딱 7문제 풀면서 7문제? 네, 풀면서 오늘 마무리하죠. 딱 하면 이러면 또 시간이 너무 아니에요. 또 하다 보면은 뭐 설명하고 이러다 보면 또 시간 금방 가겠죠. 604번 보겠습니다. 자격증 시험에 1000명이 응시하였고 이 1000명이 평균이 55와 시그마 제곱을 다루었대요. 근데 이 x가 50점 이상 60점 이하인 학생이 680명이라고 했는데 1000분의 680이라는 게 뭐야? 0.680이죠. 맞아요? 근데 이거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 제가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5부터 시그마분의 5까지의 확률이 0.68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PG가 0부터 시그마분의 5까지의 확률이 0.34, 즉 PG가 0부터 1까지의 확률과 똑같다는 거죠. 즉 시그마가 5가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P X가 65점 이상의 확률이고요. 그럼 P G가 표준화를 해주면 65 마이너스 55 나누기 5를 해주면 G가 2 이상의 확률이죠. 2 이상의 확률은 0부터 2까지 확률이 0.48이니까 0.02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608명. 608번. 8명? 웃어? 성과제 성과급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성과급이 뭐야? 일 열심히 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 뭐 돈 주는 건가 봐. 그치? 성과가 좋으니 성과급을 제시하겠네. 뭐 그런 거죠. 성과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업무 능력 평가라는 걸 했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M, 라지 M이라는 이 5시그마
m-80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0.3이랍니다. 그러니까 m이라는 애가 80 마이너스 1.5 시그마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다시 그럼 얘는 82 m 더하기 1.5 시그마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p x라는 애가 80 이상일 애들에 한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답니다. 근데 80이라는 것은 px가 m 더하기 1.5 시그마 이상의 확률인 거고, 표준화를 하면 빼기 m 나누기 시그마면 1.5 이상인 거죠. 정규분포 표에 따르면 1.5까지의 확률이 0.43이므로 0.07이 되겠고, 400명 중 0.07에 해당하는 것은 28명이 된다. 28명만 성과급을 받으면 회사 망하겠죠. 그렇죠? 다 때려쳐서. 그렇잖아?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이게 상 못 받는다고 학교 때려치진 않는데, 그렇죠? 돈이라서 그래, 돈이라서. 상은 안 줘도 그럴 수 있지만 돈 안 주는 건 그런가 봐. 그렇죠? 다 돈이 문제죠. 얼마 전에 중증 외상센터라고 넷플릭스에 나온 거 몇 개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도 다 문제가 뭐야? 돈이잖아, 돈. 맞죠? 돈 때문에 막 중증 외상센터 없애라! 막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4화까지밖에 못 봐서 아직 뒤는 모르지만. 근데 원래 그런 실제로 이국종 교수님이라고 유명하신 분 계시죠. 그분이 이제 쫓겨난 것도 그것 때문이지. 돈 안 돼서. 그러니까 걔네 수술할 때마다 돈이 이제 빚을 지는 케이스잖아. 그쵸? 사실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러긴 해요. 우리가 국민들 입장에선 의료가 이제 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걸 다 보험료에서 빠져나가는 건데, 보험료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선 이제 상한선이 있어가지고 돈을 못 올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빚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돈 잘 벌리는 과, 그러니까 보험이 안 되는 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지. 그게 이제 정신과, 이제 성형외과, 안과 이런 계열로 싹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보험료를 지급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서민들 그죠? 서민들 좀 잘 아파도 죽지 말아라 하는 그런 거 이겨내려고 했던 제도였는데, 의사들 입장에선 좀 악영향이 미쳐졌다, 뭐 그런 건가 봐. 근데 이게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내가 알기로도 나 어렸을 때 암 걸리면 죽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은, 그러니까 나 아는지 모르겠다. 송혜교라는 사람 알겠죠? 송혜교는 알겠지? 송혜교가 많이 유명해졌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원빈이랑 같이 나왔던 드라마가 있어요. 되게 옛날 영화. 나 어렸을 때 청춘 스타일 때. 그래서 막 원빈한테 나 돈 필요해요. 얼마 줄 수 있어요?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있거든. 그래서 원빈이 돈 그까짓 거 얼마든 주겠어. 아니 막 그런 대사를 날렸다. 근데 그게 암 걸려서 그랬어. 암 걸려서 죽은 거야, 송혜교. 암 걸렸는데 돈 없어서. 죽었지. 안 죽었나?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 그때 당시 드라마 다 죽었어요. 다 그냥 얘 죽고 쟤도 죽고 같이 죽고 그런 게 많았어서. 근데 어쨌든 그게 너무 당연시됐던 시대였는데, 송혜교가 아직 배우 하고 있잖아. 그 시기만에 이제 암은 돈이 모자랄 수는 있어도 돈 없어서 죽는다는 병은 아니거든. 근데 그 십몇 년 만에 이제 의사들은 돈벌이가 잘 안 된다고 느꼈나 봐. 그쵸? 그랬대요. 그 제목이 뭐였더라? 돈 얼마면 돼? 어? 아니야. 내 머릿속의 지우개는 저기 정우성이랑 손예진이 나온 거고, 돈 얼마면 돼? 그까짓 거 돈으로 사겠어. 맞아, 그거야. 돈으로 사겠어. 사랑? 그까짓 거 돈으로 사겠어. 아, 맞아. 가을 동화 다음에 겨울연가 나왔죠. 겨울연가 나와서
겨울 영어도 인기가 많았죠. 자, 그만 떠들고. 자, A반에 있는 애는 165, 여기는 평균과 시그마가 165.9, 10. B반은 169.8, 5. C반은 없네. 내가 원하는 건 P, A라는 애가 180 이상인 애들의 P, B라는 애가 A 이상인 애보다 2배 많대요. 그럼 이게 확률이 얼마인지를 봐달라는 거죠. 그렇죠? 명수가 2배 많다고 했지만 확률이 이야기죠. 야, 넌 칠판을 왜 보고 있냐? 자, 표준화 해줄게요. A의 표준화라고 해서 GA라고 하겠습니다. 180 마이너스 165.9 하면 얼마요? 14.1 나누기 10이니까 1.4예요. 2P 12 A 마이너스 169.8 나누기 5가 됩니다. 자, 근데 1.4의 이상인 확률은 0.08이고요. 그쵸? 얘가 뭐야? 야, 반대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얘가 얘의 2배죠. 그래서 확률이 여기가 2네요.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0.16이고 0.16이고 그럼 얘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1이 되어야 됩니다. A-169.8 나누기 5가 1인 거니까 A는 174.8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 뭐 간단히 말하면 그런 이야기죠. 이게 반이라고 해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학교를 기준하면 뭐 경민고 학교에서 뭐 경민고등학교에서 80점 맞은 거랑 송영고등학교에서 80점 맞은 거랑 같은 등급이야? 아니잖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비교할 수 있다. 물론 우리 비교는 어떻게 너희들은 등급으로 비교하지. 그치? 등급으로 비교하기 있긴 한데 그 등급이라는 게 사실상 그 퍼센트 등수를 매긴 거잖아. 그쵸? 그 등수라는 것도 전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똑같은 등수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더 잘하고 못하고도 이제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너희들 말했다시피 표준 점수 이야기예요. 표준 점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확통 1등이랑 미적 1등 동급 취급할 거야? 왜? 미적이 더 어려워서. 그걸 니네가 어떻게 알아? 평균과 표준 편차로 판단하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기준이 누구야, 근데? 미적이랑 확통 애들 실력을 어떻게 구분해? 공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은 어쨌든 미적, 확통이 둘 다 보잖아. 그래서 똑같이 맞은 애들을 기준으로 얘가 미적을 이만큼 3개 맞았어. 얘는 미적을 확통을 5개 맞았어. 그럼 이게 비슷한 난이도 아닐까라고 관점을 잡는 거야. 그럼 여기서 2문제 더 맞아봤자 2문제 더 맞은 애랑 여기서 2문제 더 맞은 애는 얘가 실력이 낮다라고 인식하겠다는 거지. 왜냐면 표준 편차가 더 큰 상태니까 표준 편차 더 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표준 점수를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점 기준으로는 미적분이 확통보다 유리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물론 여기는 만점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라인 기준으로 뭐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 라인 기준으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유불리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알았죠? 유불리가 없다.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 616번 1번 2번 3번 애들이 있는데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어요. 174 6 172 172 3.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따지려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얼만큼 더 잘했냐. 그래서 표준화할 겁니다. P, X가, 그러니까 175에 대한 L을 찾는 거죠. 175 빼기 174 나누기 6 하면 6분의 1이고요. 2반에서는 몇 회짜리가 어때? 173회짜리. 173 빼기 170 나누기 2 하면 2분의 3. 175, 4 빼기 172 나누기 3은 3분의 1. 누가 제일 잘했다고 취급해요? 173인 애가 반에서는 제일 잘했고, C, B죠? B가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A가 제일 조그만 거죠. A, B, C 이렇게. 그쵸? 다음과 같이 비교해 줄 수 있다. 서로 다른 집단이더라도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줄 수 있다. 개수는 제일 많지만 얘가 한 거에 발끝에도 못 미치는 거죠. 선생님 그냥 얘네 반은 더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통계는 원래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이게 우리는 이제 그 계산하는 척도를 보는 거지 이게 100% 신뢰할 값이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너희들 학교 그 기준 보면 반평균이 더 높은 애들이 있다. 반평균 1등 반은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많이 모여있는 거잖아. 거기서 못하는 애가 다른 방 가면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긴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보긴 해야 되죠. 동급 취급하면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다른 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그 환경이 달라져서 예를 들어 수행평가 같은 거는 뭐비 오는 날 수행평가 있냐 쨍쨍한 날 수행평가 있냐 달라질 수 있잖아. 체육대회 같은 거 그렇지? 체육 수행평가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한 척도일 수도 있고.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니까 이항분포나 앞에서 했던 애들보다 계산이 쉽죠. 야, 그렇잖아. 야, 우리가 뭐 곱하기 뭐 몇 제곱을 해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맞지? 야, 씨, 편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620번을 봤어요. 갑자기 이항분포가 나왔어. 근데 이상해. 정말 이상해. 말이 안 돼. 620번에서 나한테 구하라는 건 뭐냐면 450씩 450에 3분의 2의 450제곱부터 450씩 330에 3분의 2의 330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120제곱까지 구해달래. 야, 이게 말이 안 돼. 3분의 2의 450제곱 어떻게 계산해? 말이 안 되지. 이거를 말이 되게끔 하겠답니다. 그게 뭐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항분포라는 것은 얘죠. 그럼 얘에 따르면 평균이 그리고 분산이 얘가 됩니다. 그쵸? 근데 지금 이거 동전 던지기잖아. 그쵸? 동전 던지기 같은 거잖아. 그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나오는 횟수가 n이 충분히 많다면 나오는 횟수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대. 다섯 번, 10번 던지는 고작 이런 게 아니라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 던지게 되면 실제로 그 나오는 횟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게 돼서 np, np1-p라는 정규분포를 갖게 된대. 그럼 내가 뭔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횟수가 많아지잖아. 횟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p, x가 330 이상일 확률을 다루는 거잖아. 뭐에 대해서? p 450, 3분의 2에 대해서. 맞죠? b죠. 얘에 대해서 이걸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x라는 게 n 둘 곱하면 얼마죠? 300, 10의 제곱을 따른다는 걸 이용해서 얘 확률을 그럼 확 구할 수 있죠. 갑자기 쉬워졌죠. 여기 이항분포면 우리가 확률 못 구해. 근데 얘는 이제 구할 수 있다고. 그렇죠? 구할 수 있잖아.
왜? 뭐 해주면 돼? 표준형을 바꿔주면 되지. 3 이상인 걸로. 그쵸? 근데 뭐 정규 분포표 봤더니 0부터 3까지 확률이 있어서 얼마예요? 0.0013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항 분포 횟수가 좀 많아지면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고,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다면 횟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표준 정규 분포표와 함께 우리가 확률을 구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동전을 주사위를 굴렸어. 10,000번 정도, 6만 번 굴리면 보통 1이 몇 번 나올 것 같아? 6만 번 중에 보통 1 몇 번 나올 것 같아? 10,000번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잖아. 그치? 10,000번 정도 나오겠지. 많이 굴렸으니까. 그럼 5,000번 이상 나올 확률은 얼마냐는 거야. 따질 수 있어? 못 따져. 근데 표준화해서 정규분포랑 관련 지으면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와 이상 확률 변수의 대표격으로 이 두 개를 배우는 거고, 그걸 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이항분포, 독립시행 되게 뭔가 우리랑 맞닿아 보이잖아. 되게 가까워 보이지? 그쵸? 그러니까 이 독립시행이라는 게 어떤 시행인가가 계속 발생됐을 때 그 결과값을 우리가 추측하는 거라면, 이 독립시행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 내에서는 결국 걔네들은 싹 다 정규분포화 된다는 거야. 정규분포화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 많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을 텐데 그 모델들 중에 대표격으로 이 정규분포를 삼을 수 있다는 거지. 물론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 질량 함수가 설정된다면 다른 분포를 기준으로 생각해야겠지만, 독립시행이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가까운 확률 질량 함수인 만큼 그걸 활용하는 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을 연습하는 겁니다. 해석. 왜 이런 게 돼요? 몰라도 돼. 받아들여 달라는 거지. 왜? 너희는 지금 해석하는 영역. 실제로 이 정도, 이거 왜 그런지 이런 거 모델들 다 하나하나 해석하는 건 수학과가도 안 배웁니다. 왜냐면 수학과도 허접이라서. 그런 애들한테 이런 거 안 가르쳐요. 더 빡센 거,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빡센 석사 개념까지 가야지 이런 거에 근접한 애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통계 같은 경우가 많죠. 설문조사야. 그치?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데, 그런 거 하려면 이런 것들을 뭐 연습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한 번의 시행에서 624번,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하고 문제 풀고 갑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50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한 번 시행에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플러스 10점이 확률이 5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2점일 확률이 5분의 4다. 내가 원하는 게 1600번 해서 736점 이상의 확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자는 거지. 1600번에서 점수를 얻을 확률이 5분의 1입니다. 내가 따지는 점수는 그럼 뭐가 돼요? 점수를 y라고 한다면 이 y는 x가 나오면은 10이지만 x가 안 나오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했죠? 점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항분포를 횟수랑 관련 짓고, 점수 또는 좌표는 그걸 이용한 식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12x-3200에 대한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x라는 애가 이항분포를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규분포는 얼마가 돼요? 320?
콤마 5분의 4 하면 얼마죠? 16의 제곱. 이런 식으로 확률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원하는 것은 이 y가 뭐 이상이길 바라요? 736점 이상이길 바라는 거고. 그러면은 px가 얼마예요? 3200 넘겨 3936에다가 12로 나눠주면은 3, 2, 8이 되겠죠. 328점 이상일 확률이 됩니다. 자, 표준화를 해주면 320 빼고 나누기 16 하면 2분의 1이 되겠고, g가 2분의 1 이상의 확률은 0.5, 이상의 확률은 0.3085 이렇게 됩니다. 근데 좀 처음에는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어차피 지금 풀이가 다 비슷비슷한 건 보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익숙해질 때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 파트는 되게 쉽습니다. 여기 파트는 굉장히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진다. n개 중에서 10분의 1이 불량품이래요. 그러면 정규분포에 따라 10분의 n, 100분의 9n 이 지금 내가 찾는 애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x-10분의 n의 절대값 2분의 15 이하일 확률이 0.8664라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냐? x가 10분의 n 플러스 2분의 15와 10분의 n 마이너스 2분의 15 사이일 확률이 0.8664 이상이 되도록 해달래요. 근데 이걸 우리가 표준화로 바꿔주면 평균 빼고 나누기 시그마 하면 10분의 3 루트 n분의 2분의 15와 10분의 3 루트 n분의 마이너스 2분의 15 사이일 확률이고, 그것은 2 곱하기 p g가 0부터 이게 얼마냐? 5 하면은 날라가 루트 n분의 25 이하일 확률이 되는 건데, 얘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0.8664 이상이길 바라거든. 근데 8664 이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2 곱하기 p g가 0부터 2까지 인 거잖아. 1.5네요. 그러면은 이거 확률보다 더 크려면 루트 n분의 25가 1.5, 2분의 3보다 더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루트 n이라는 애가 3분의 50보다 이상인 거고, n이라는 애가 9분의 2500 9분의 2500이면 얼마예요? 277.5가 되니까 n은 최대값이 27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표준 정규 분포를 기준으로 여기 1.5인 애 0부터 1.5인 것보다 확률이 더 크려면 여기 있어야 돼요. 그쵸? 여기 있어야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얘 루트 n분의 25가 여기 있는 애 1.5보다 더 커야 돼. 그래야지만 이 확률보다 더 크겠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쓴 거고요. 9분의 2500은 그냥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할 필요 없겠죠? 그냥 예측 끝내주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자, A 단계 89랑 90